안녕하십니까, 트래블러 평택점입니다. 자, 오늘 리뷰해볼 용품 바로 난로입니다. 동계 캠핑하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아이템이죠. 제가 요번에 난로를 준비한 이유는요, 난로 종류가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그 난로 종류에 대한 차이점과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난로가 좋은지, 또 각각 난로별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난로까지 전부 다 가져와서 현재 보여드릴 수 있는 난로를 총출동 시켜봤습니다. 동계에 사용하는 캠핑용 난로에 대해서 리뷰를 해주시는 유튜버 분들도 되게 많으시지만 이렇게 다양한 제품을 한 번에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드리는 영상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유익한 영상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꼭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로 종류가 되게 많죠. 가장 대표적으로 파세코 어느 순간서부터 캠핑용 난로는 파세코가 국룰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품도 참 좋지만 아무래도 사실 이와 같은 대류식 난로의 원조는 일본 난로였는데 아무래도 좀 시국인 만큼 일본 제품에 대한 어떤 비선호와 또 파세코에서 또 획기적인 제품들을 많이 만들고 품질 좋은 난로들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어떤 대류형 난로, 캠핑용 난로의 대명사는 파세코가 되지 않은 건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세코에서 대류형 난로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반사식 난로, 이런 페니터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도 다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또 대류형 난로가 파세코 제품 말고도 여러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 제품들이 갖고 있는 차이점과 열량,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난로를 쓰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선 요 밑에 보시면 미니미들, 귀요미들 보이시죠? 요런 난로들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열량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부탄가스를 사용하는, 길쭉이 부탄가스를 사용하는 난로이고요. 사실 리빙쉘 텐트나 대형 텐트, 소형 텐트 그 공간을 대피는 목적으로 사용하기는 거의 어렵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냥 개인형 난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낚시 같은 데 가시거나 아니면 야외에 잠깐 앉아 계실 때 추우실 때 옆에 두시면은 개인 정도는 좀 따뜻함을 느끼실 수 있지만 어떠한 공간을 데필 수 있는 어떠한 화력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형 난로를 조그만 텐트, 소형 텐트나 이너 텐트 안에서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가스난로를 이너 텐트라든지 소형 텐트 안에 사용하시고 주무실 경우 질식의 위험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요런 난로는 야외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조금 개인형 난로 혹은 간절기에 조금 쌀쌀하다고 느낄 때 쓰실 수 있는 보조 난로 수준으로 보셔야 되지 텐트 안에서 사용하시는 난로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무시기 전에는 텐트 안에서 잠깐 사용하시거나 그 공간을 대피하는 데는 괜찮지만 기본적으로 주무실 때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제품 같은 것도 일종의 개인용 난로고 백패커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티히터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안에 세라믹이 불을 켜면 뜨겁게 달궈지면서 이 주변을 좀 따뜻하게 만들어 주지만 이 역시도 어떠한 특정 공간을 대표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요. 개인형 난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자에 앉아서 이제 다리 사이 밑에 바닥에다 이렇게 내려놓고 틀어놓으면은 제법 위쪽으로 따뜻한 열기가 올라옵니다. 요 위에 주전자라든지 냄비 같은 거 올려놓으면 물이 끓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법 화력은 좋습니다. 하지만 공간을 데피기에는 부족하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스 먹는 귀신입니다. 가스 정말 빨리 먹습니다. 그 정도로 열량은 꽤 높은 편이긴 합니다. 자, 본격적인 캠핑 난로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열량 순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열량이 가장 낮은 제품이 무엇일까요? 바로 반사식 난로입니다. 반사식 난로는 대표적으로 파세코 제품이 있고요. 일본의 도요토미사에서 만드는 제품이 있죠. 도요토미사에서 만든 제품이 좀 더 유명하긴 합니다. 아무래도 파세코보다 반사식 난로 더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더 유명한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외형이나 디자인은 거의 비슷합니다. 열량 차이는 조금 있긴 한데요. 도요토미 제품이 조금 더 따뜻하긴 합니다. 근데 200에서 300
킬로칼로리 정도의 차이기 때문에 큰 차이 느끼시긴 힘들 것 같고요. 뭐 요즘은 이제 AS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시국적인 이유 때문에 아무래도 국산 제품을 좀 더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반사식 난로는 그럼 언제 쓰느냐? 반사식 난로는 이름에서도 유추가 가능하듯이 안쪽의 열이 이 반사판을 통해서 앞쪽으로 전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앞으로만 전달되는 건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더 많은 열이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대류형 난로처럼요. 앞쪽으로 약 30에서 40%, 위쪽으로 약 60에서 70%의 열량이 빠져나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제품 역시도 위쪽에다가 주전자라든지 냄비들을 올려놓은 물을 데피고 끓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위쪽으로 열이 많이 올라간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가장 좋은 점은 뒤쪽으로 열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공간 활용에 있어서 페인터처럼 좋은 이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작은 쉘터라든지 작은 도명의 텐트를 쓰시는 분들이 이런 일반적인 대류형 난로를 사용하셨을 때는 그 공간의 가운데에 난로를 위치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선에 문제가 생기고 어떠한 그 안쪽에 가구라든지 테이블 같은 거 세팅하실 때 좀 곤란하신 경우들이 좀 있어요. 리빙쉘 텐트처럼 공간이 충분히 넓으면 상관이 없지만 2인, 3인 사용하시는 소형 텐트들 같은 경우는 혹은 소형 쉘터들은 가운데다 떡하니 난로 놓으면 공간 활용에 되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럴 때 쓰시면 참 좋습니다. 반사식 난로가 최대한 벽 쪽으로 보내실 수 있고요. 다만 이 역시도 위쪽으로 꽤나 많은 열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너무 텐트에 각이 가까이 있으면 그 위쪽에 영향을 좀 주기 때문에 텐트와 한 뼘 정도만 떨어뜨려 놓으시면은 꼭 굳이 가운데에 놓지 않으셔도 최대한 벽 쪽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작은 텐트 안에서 높은 공간 활용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이 반사식 히터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네모난 형태의 수납도 용이하고 사이즈도 적합하기 때문에 지금 높이는 밑에 제가 이제 받침이 있다 보니까 좀 높아 보이지만 받침이 없으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위치도 좋고 보통 뭐 선반이라든지 아니면은 폴딩 박스 같은 거 위쪽에다 이제 위치하셔서 위치 선점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그렇게 하면은 작은 형태의 텐트들은 충분히 데필 수 있는 열량이 나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세코와 도요토미사 대표적으로 두 제품이 있고, 둘 다 파세코 먼저 말씀드리면 2.6kW 정도의 열량, 도요토미 제품은 2.87kW의 열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열량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조사들마다 열량을 표기하는 방법이 다르고, 도대체 뭐 2.6, 5.9 이거면 그게 어느 정도 따뜻한 겁니까? 이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보통 제조사마다 표기 방법이 다른데 열량을 표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위가 킬로와트, 킬로칼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을 하시면 1킬로와트는요 860킬로칼로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파세코 반사식 히터의 같은 경우는 2.6kW의 제품이고요. 그거를 칼로리로 변환했을 시에는 2250kcal의 열량을 자랑합니다. 자, 그럼 기준을 어떻게 잡으시면 되냐면요, 한 극동계 제외하고 간절기라든지, 간절기 충분히 사용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동계라면 뭐 영하 5도 미만으로 떠지지 않고 한 0도에서 5도 정도, 마이너스로 내려가지 않을 그 정도 수준에는 사용이 가능하시는데, 캠프10, 그리고 반사식 히터 이런 제품들이 보통 킬로칼로리로 변환했었을 때 2000에서 3000kcal 정도의 열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간절기나 극동계로 넘어가기 전에 겨울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극동계 사용하시기에는 조금 열량이 좀 부족한 감이 있으시고요. 영하로 내려간다, 영하 5도, 영하 10도까지 온도가 내려갈 때, 그리고 텐트 사이즈가 리빙쉘 제법 5m, 6m급 된다,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5000칼로리급, 5000kcal급 이상의 대류형 난로를 쓰신 걸 추천드립니다. 그 정도는 돼야지만 추위를 좀 느끼시지 않으실 수 있고요. 5000kcal 이하의 제품들은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갔을 시엔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따 대륙 난로 이 세 가지 제품의 열량을 비교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사식 히터의 장점, 위치 선정에 있어서 이점이 많다. 그렇게 텐트가 크지 않다라면은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리빙쉘 텐트에 쓰시기에는 동계는 부족함이 좀 있습니다. 열량 차원에서요. 디자인 예쁘다. 수납에도 이점이 있다. 그리고 이 위쪽에도 똑같이 고구마 같은 거, 냄비 같은 거 올려놓을 수 있으시고요. 이쪽 부분은 기름통 부분인데 이쪽 부분은 뜨겁지가 않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냐면요. 미니 서큘레이터, 루메나 서큘레이터 있죠? 그런 거 여기다 올려놓으시면요. 여기서 올라오는 열을 이 서큘레이터가 자연스럽게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타프팬까지 안 하셔도 이 자리에다가 미니 서큘레이터 하나만 놓으시고 요즘 루메나 미니 서큘레이터는 회전도 되거든요. 회전 기능 틀어놓으시면 제법 아까 말씀드린 크지 않은 사이즈의 텐트에서는 충분히 훌륭하게 사용 가능한 모델입니다. 이점이 많습니다. 열 전달이 앞쪽 위쪽으로만 나온다는 거, 그게 때로는 장점이 됩니다. 위치 선정에 있어서는. 자, 그럼 다음으로 열량 높은 제품 페니터로 넘어가겠습니다. 페니터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또 큰 단점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신일 페니터가 있고 또 파세코의 캠프 5000이 있죠. 신일이 조금 더 열량이 좀 높은 편이라서 좀 많이 찾으시는데 신일 거 너무 구하기 힘듭니다. 기본적으로 브랜드를 떠나서 신일, 파세코 전부 다 페니터 자체가 구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찾으시는 분의 수요층이 명확합니다. 자녀분들이 어리신 경우는 페니터를 저 역시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런 대류형 난로들 같은 경우는 상단부와 측면부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어른들도 좀 많이 주의해야 되고요. 자녀분들 아직 어리신 분들 실수로 지나가다 살짝만 만져도, 정말 살짝만 만져도 물집 바로 생길 정도로 뜨겁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실 때 안전망을 사용하는 걸 추천하지만 그래도 우리 개구장이들 뛰어다니다가 혹시라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페니터가 훨씬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페니터는 만져도 손 대고 그럴 일은 없고요. 앞에서 뜨거운 공기가 바로 직접적으로 토출되기 때문에 뜨거움을 바로 느끼기 때문에 더 이상 가까이 가지는 않거든요. 저 위에 상판 만진다고 해서 손에 닿을 정도로 뜨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전을 우선시해야 되는 상황이시라면, 그러한 가족 캠퍼라면 페니터가 아무래도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수요층이 좀 확실하고요. 열량 같은 경우는 파세코 제품의 경우로는 모델에서 유추 가능하듯이 캠프 5000 열량이 5kW고요. 그거를 킬로칼로리로 환산했을 때는 약 4300kcal 정도 나오다 보니까 캠프 10보단 높고요. 열량이 캠프 25, 27보다는 조금 낮은 열량입니다. 하지만 이따 대류식 난로 설명드리겠지만 대류식 난로는 열 손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타프팬도 쓰고 서큘레이터도 쓰는 이유인데, 페니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뜨거운 공기가 토출돼서 나오기 때문에 서큘레이터도 쓰실 필요가 없고, 어떤 공간을 뜨거운 공기로 데피는 데에는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열량이 일반 대형 난로보다 조금 낮다고 해서 덜 따뜻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난로 같은 거, 난로를 가장 세게 틀었는데도 추워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난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하지 그 제품이 갖고 있는 단순한 스펙으로만 따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페니터 같은 경우는 서큘레이터가 일종의 내장이 되어 있고 뜨거운 공기가 토출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이점이 있다. 열 손실이 적고 뜨거운 공기가 특정 공간을 빠르게 순환하면서 그 공간을 빠르게 데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전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들어진 어떠한 열 에너지를 뜨거운 공기로 밀어줘서 토출해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원을 인가시켜 줘야 됩니다. 220V 반드시 연결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노지에서 사용하시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으십니다. 파워뱅크가 준비되어 있다라면 천하무적이겠지만 대부분 우리 또 오토캠퍼 분들은 파워뱅크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시죠. 일반 캠핑장 가셨을 때는 210V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상관없으신데 노지에서는 약간 그런 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니터의 장점은 충분히 좋지만 가장 치명적인 단점, 반드시 전기가 필요하다는 거. 지금까지 설명드린 다른 대류식 난로들은 반사식
히터 포함해서요. 전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연료 등유만 넣어주시면은 바로 사용이 가능하신데, 페인터는 그 부분을 고려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치명적인 단점, 엄청나게 건조합니다. 실질적으로 뜨거운 공기를 만들어서 그 공간을 데펴주는 거다 보니까 상당히 건조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가습기와 함께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고요. 반드시 어떤 가습의 대책을 마련하고 함께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추워서 목감기 걸리시는 게 아니라 건조해서 목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공기를 직접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상당히 건조하다. 그런 이유 때문에 어떤 가습이 항상 따라와야 되고 동반이 되어야 된다. 그런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아까 앞서 설명드린 어떤 어린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한테 안전하다는 거, 그리고 서큘레이터가 필요 없이 뜨거운 공기를 빠르게 만들어준다는 거, 그런 어마어마한 장점 때문에라도 여전히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가장 구하기 힘든 제품이 페인터입니다. 그래서 페인터의 좀 특징을 그렇게 설명드렸고요. 사이즈도 아담하고 레몬에서 수납에도 이점이 좀 있어서요,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또 신일 제품들도, 신일 제품이 이제 9000, 1200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그 900, 1200 모델은 각각 열량의 차이로 좀 스펙 차이가 좀 있고요. 동계 쓰시려면, 극동계까지 쓰시려면 1200 모델을 쓰셔야 되고요. 900은 1200보다 열량이 좀 낮지만 간절기나 그리고 완전 극동계 아닌 때까지는 충분히 텐트 공간에 따라, 사이즈에 따라 충분히 사용 가능하십니다. 자,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시고 가장 많이 찾으시는 대류형, 타워형 난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짝 뒤로 가서 좀 보여드리자면은, 제가 쓰고 있는 거랑 뭐 저희 매장에 있는 것까지 다 가져와가지고 지금 세 가지를 모델을 가져왔는데, 대표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모델, 일본을 대표하는 모델, 그렇게 좀 나눠집니다. 그래서 뭐 도요토미 제품이 있고 파세코가 있고, 파세코 안에서도 캠프10, 캠프25, 캠프27과 같은 어떤 열량과 옵션의 유무에 따라 모델이 좀 달라지고요. 그리고 알파카라는 또 다른 국내 기업이 있습니다. 워낙 파세코가 강하다 보니까 알파카의 존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꽤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난로 회사입니다. 열량이 기본적으로 파세코보다 조금 좀 낮지만 사이즈가 좀 더 아담하고 전체 불을 볼 수 있다라는 어떠한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저 까만 녀석은 센고쿠사에서 만든 난로입니다. 센고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본의 양대 산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요토미와 센고쿠 난로가 있고, 현존하는 타워형, 대류형 난로 중에는 가장 높은 화력을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화력에 대해서, 열량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 앞에 있는 알파카 모델의 460 TS460A라는 모델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열량이 5.12kW, 그래서 킬로칼로리로 환산했을 땐 4,400kcal 정도의 열량을 자랑을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가장 많이 쓰시는 국민난로 캠프25, 캠프27 같은 경우는요, 약 5,500kcal의 열량을 자랑합니다. 약 1000 정도 kcal의 열량 차이가 있고요. 1000이면 생각보다 제법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460A 모델 같은 경우는 가격도 저렴하고 사방에서 불을 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영하 5도, 영하 10도 그 이하로 극동계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캠프 25, 27가 분명한 열량 차이가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텐트 사이즈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저희가 취급하는 텐트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젤라급 5m 미만급의 리빙쉘 텐트라면 이 제품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캠프10, 파스코에서 나오는 선셋 모델, 캠프10 모델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제품보다도 열량이 더 낮아요. 캠프10 같은 경우는 3,048kW고 킬로칼로리로 환산했을 때는 약 3,000kcal거든요. 이 제품은 아까 설명드렸을 때 4,400kcal에서 캠프10보다는 훨씬 나은 화력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텐트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 아무리 극동계라도 이 제품으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구하기 힘든 캠프 25, 27로 찾으시는 것보단 나의 텐트 사이즈와 나에게 필요한 열량을
고민하시고 구매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격적 메리트가 있거든요. 가격 차이가 좀 제법 많이 나요. 그래서 굳이 내 텐트가 뭐 6m급 큰 텐트도 아닌데 실적으로 무조건 난로를 큰 걸 가지고 다니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작은 사이즈의 리빙쉘이라면은 알파카 모델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색상은 흰색도 있고요, 검정색도 있고 또 카키색, 카키색이 좀 예쁩니다. 카키색이 이번에 올해 좀 스페셜 에디션으로 나왔는데 카키색도 좀 예쁘고 그거 고려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국민난로 캠프 27입니다. 캠프 25, 캠프 27 비교해서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여쭤보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디자인하고 열량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가장 큰 차이는 CO2 센서의 유무 차이입니다. 다른 건 똑같습니다. 캠프 25는 CO2 센서가 없고요. 캠프 27은 CO2 센서가 있습니다. 그걸로 모델 차이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무조건 캠프 27이 더 좋은 겁니까? 꼭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면 CO2 센서 유무에 따라 캠프 25랑 27 가격이 차이가 있거든요. 캠프 25가 그만큼 좀 더 쌉니다. 그 가격 차이면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그 경보기를 구매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일체형인 거를 또 선호하시는 분들은 캠프 27을 좋아하시긴 한데 때론 그 센서가 너무 또 예민해서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CO2 센서가 내장되는 캠프 27도 괜찮고요. 어찌됐건 내장이 되어 있든 내장이 되어 있지 않든 동계 캠핑 했을 때 난로 사용하실 때 경보기는 필수이기 때문에 캠프 25가 그렇다고 해서 못 사용할 만한 난로는 아닙니다. 열량 즉 화력하고 사용하시는 방식이나 리프팅 되는 거는 완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캠프 27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열량은 아까도 잠깐 다른 난로랑 비교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약 5,500kcal, 거의 국민 아이템이죠. 이 정도라면 한 5m, 6m급 리빙쉘 텐트에서 실제 극동계에서도 사용하시는데 크게 부족함은 없으세요. 하지만 아까 설명드렸던 난로를 틀었는데도, 난로를 가장 세게 틀었는데도 춥습니다. 그건 난로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타워형 대류식 난로의 가장 큰 특징은 아랫 공간에 있는 차가운 공기를 데펴서 그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류형 난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자에 앉아 계시거나 바닥에 좌식에 앉아 계시면은 바닥 냉기랑 공기가 그렇게 따뜻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일어나서 위쪽에 온도를 재보시면 4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 정도로 온도 차이가 극명하기 때문에 반드시 타프팬을 써 주셔야 되고요. 타프팬, 난로 위쪽에 돌아가는 타프팬을 써서 위쪽에 있는 뜨거운 공기를 아래쪽으로 내려줘야지만 앉아 계신 어떤 높이에서도 따뜻하다고 느끼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너 텐트까지 또 그 열기가 전달되게 하시려면은 서큘레이터를 이용하셔서 서큘레이터로 바람을, 그 공기를 밀어줘서 텐트 안에 원활하게 뜨거운 공기가 돌 수 있도록, 이너 텐트까지 뜨거운 공기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만 전체적인 공간에서 훈훈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냥 난로만 틀어놓으시고 옆에 앉아 있는데 날이 추워지니까 생각보다 이게 그렇게 따뜻하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충분하게 지금 따뜻한 공기를 순환시켜주지 못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타워형 대류형 난로의 필수품은 타프팬, 서큘레이터, 그 두 가지를 꼭 함께 혼용해서 사용해 주셔야지만 이 각각 난로가 갖고 있는 스펙을 온전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귀여운 무동력 팬도 있죠. 무동력 팬 같은 경우는 이 난로의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여서 별도의 전기 에너지 없이 스스로 팬이 돌아가게 만드는 걸 무동력 에코팬이라고 하고요. 서큘레이터, 전기를 써서 사용하는 서큘레이터만큼 엄청난 어떤 서큘레이팅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또 보조 서큘레이터로 쓰시기에는 좋습니다. 왜냐면 또 노지 같은 데 가셨을 때 전기 쓰실 수 없으실 때는 저거라도 있어야 공기를 좀 순환시켜 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동력 서큘레이터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하지만 전기를 사용하실 수 있는 캠핑장에 가셨을 때는 무조건 전기를 사용하셔서 타프팬과 서큘레이터를 함께 사용을 해주셔야지만 텐트 안을 최대한 훈훈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추가로 설명드리면 일본 난로를 대표하는 게 또 도요토미 제품 옴니 230 제품이 있죠. 옴니 230 제품은 캠프 25나 27보다 약 한 200kcal 정도가 열량이 더 높습니다. 5700칼로리인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도킹 객긴입니다. 그 정도면은 뭐 큰 열량 차이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생고쿠 난로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죠. 시작할 때 현존하는 대류용 난로 중에 가장 높은 열량을 가지고 있다. 실제 생고쿠 난로 같은 경우는 거의 한 6.9kW 칼로리로 환산했었을 때는 거의 아마 뭐 5,900? 요 정도 나올 거예요. 5,900kcal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도요토미사의 옴니 230보다 조금 더 높은 열량인 거죠. 근데 그 역시 한 200 정도 차이 나는 거고, 캠프 25, 27랑 비교하면 한 400kcal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추울 때는 그 400kcal도 좀 아쉽죠. 아무래도 화력이 가장 센 생고쿠가 또 여러 가지 또 장점도 있습니다. 가격 메리트도 좋고요. 근데 이제 단점은 캠프 25, 27이 갖고 있는 그 리프팅 기능이 없습니다. 리프팅 기능이 없어서 수납을 하실 때 저 높이 그대로 수납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매일 캠핑을 다니시는 분들은 수납 때문에 캠프 25, 27을 많이 선호하시고요. 그리고 장박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난로를 자주 들고 다닐 일이 없거나 아니면 사무실에서 쓰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농막 같은 데 쓰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생고쿠 난로를 많이 찾으십니다. 아무래도 열량이 제일 높고, 그리고 아무래도 좀 냄새 같은 것도 좀 덜하기 때문에 또 실내 사용에 있어서 좀 이점이 좀 있거든요. 일본 난로가 좀 냄새가 좀 덜하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 냄새 정도를 사실 과학적으로 측정하기가 쉽지 않고 사람의 어떤 정도 차가 있다 보니까 저는 캠프 25, 27만 돼도 사실 냄새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제 기준에서는요. 근데 좀 예민하신 분들은 그래도 일본 제품이 좀 냄새가 덜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제 기준에서는 뭐 체감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불을 처음에 켤 때 냄새가 좀 올라오는 거는 대부분의 어떤 석유 난로들의 특징이다 보니까, 불이 안정화됐었을 때는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난로들이 거의 다 냄새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 알파카 제품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정도 불이 안정화됐었을 때는 냄새는 거의 없고, 오히려 난로 사용을 잘못된 사용을 하실 경우에 냄새가 더 많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불 조절을 하시다 보면은 불안전 요소가 일어날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을음하고 냄새가 좀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난로 같은 경우는 사실 무조건 풀파워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불이 안정화됐었을 땐,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로 심지를 제일 높이면 안 되고요. 불이 안정화됐었을 때 쓸 수 있는 풀파워로 계속 쓰시고요. 덥다고 하실 때는 불을 줄이시는 것보다는 그냥 환기를 충분하게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게 안전에도 좋고요. 오히려 불안전 요소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냄새도 더 안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로는 가급적이면 풀 파워로 사용을 하시고요. 요 타워형 대류용 난로의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풀파워로 사용하시고 덥다라고 느끼신다면 충분한 환기를 해주시면 안전에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고쿠 난로까지 열량 설명드렸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반사식 난로, 타워형 대류식 난로, 그리고 이제 페이더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 이런 개인형 난로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 외에도 이제 가스를 사용하는 이제 난로들도 있는데, 가스 사용하는 난로들이 열량도 제법 괜찮고, 하나 이제 일반 이소가스로 쓰시기에는 가스를 감당하기 너무 어려우시고요. LPG 가스통을 가지고 다니신다라면 제법 괜찮긴 합니다. 냄새 없고, 뭐 가스가 가장 또 대표적인 클린 에너지죠. 냄새는 거의 없습니다. 가스 난로는 별로 없고, 열량도 제법 잘 나옵니다. 잘 나오나 진짜 대표적으로 이제 파세코 제품의 뭐 기가선 이런 제품들이 있고요. 가스웨어에서 나오는 또 가스 히터들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소가스랑 쓰시기에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가스값과 가스 소모량을 보이기 때문에 LPG통과 사용하셔야 된다는 뭐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가스통이 좀 무거운 것도 아니고 충전도 해주셔야 되고, 뭐 등유도 뭐 등유통 들고 다니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등유는 그래도 생각보다 구하기가 쉽습니다. 웬만한 주유소 가시면 다 구하실 수 있는데, 가스통 가스 충전은 아무 LPG 충전소에 간다고 충전하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 연료를 계속 구비하시기가 좀 쉽지가 않으시고, 가스통을 여유있게 가스를 여유있게 쓰시고 싶으면 가스통을 여유있게 2개, 3개를 들고 다니셔야 되는데 그 부피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제 등유 난로 같은 경우는
등유통에 등유를 충분히 준비해 놓으시면 생각보다 열량과 연료 소비량이 가스대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캠핑용으로는 등유 난로를 더 추천드리고 더 많이 사용하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난로에 대해 좀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고요. 환기 관련된 부분은 설명을 드려도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보시면 이제 혹시라도 안전사고 대비에 관련돼서 이런 궁금한 게 많으시다 보니까 환기 관련된 영상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환기는 특별한 뭐 법칙이나 방법이 없습니다. 공기가 잘 통할 수 있게 충분히 해주시면 좋고요. 그렇다 해서 너무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은 어떤 열 손실이 너무 크고 난방을 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공기가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뭐 위쪽을 해야 됩니까, 아래쪽을 해야 됩니까? 위쪽 아래쪽 다 조금씩 해주시면 좋습니다. 위쪽 문도 살짝 열어 두시고, 벤틸레이션도 하단에 이제 또 너무 많이 열어 놓으시면은 또 이렇게 막 고양이들도 들어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페트병 보통 잘라서 페트병으로 숯구멍 만드시는 거 이런 것도 많이 하시는데, 그 정도면 이제 충분합니다.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경보기 위에다 둬야 됩니까, 아래에다 둬야 됩니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경보기를 2개를 사라고 말씀을 드려요. 경보기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안전과 바꿀 수 있는 금액이 절대 아닙니다. 생각보다 일산화탄소가 공기와 비슷한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에도 존재할 수 있고 아래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보기 위에다 놓을까요, 아래다 놓을까요, 얼굴 근처에 놓을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경보기 충분하게 구매하셔서 적재적소에다가 경보기를 2-3개 배치하시는 게 안전에서는 최대한 좋고요. 어느 날 잘 쓰시던 경보기가 고장 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스페어 개념으로 2개, 3개를 준비하시라고 저는 꼭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경보기 진짜 얼마 하지 않거든요. 거기에 돈 아끼시지 마시고요. 경보기 충분하게 준비하셔서 여러 위치에다 놓으시고, 이너 텐트에다 놓으시고, 리빙 공간에다 놓으시고, 그렇게 하신다면은 조금 더 안전한 캠핑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경보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환기입니다. 또 적절히 환기해 주셔야 결로도 좀 예방하실 수 있고 따뜻한 또 캠핑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이 부분만 잘 고려해 주신다면 올 겨울 동계 캠핑도 아마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난로에 대해서 종류별로, 열량별로, 모델별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부족함이 없었을까 좀 걱정은 되지만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라도 추가적인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답글 주시면요, 제가 또 거기다 답글로 또 어떤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선 다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트래블러 평택점이었고요. 이상으로 난로 리뷰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